저는요, 2015년부터 이제 지도자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이요가 뭐 A화에서 수련하셨던 선생님도 계시던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A화 뭐 그리고 B요가, 로이요가 등 이제 다양한 곳에서 지도자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가장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건 기업에서 요가 명상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도에서 명상을 배웠고요. 우리 비디아 선생님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인스트럭터 과정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글 쓰는 것. 네, 그리고 글 쓰는 작가님들을 이제 키우는 그런 일을 또 함께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오신 이유들이 다 있지만 제가 원래는 그 체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학부 때. 그래서 저는 그 요가 자격증을 체육 그 스펙 쌓는 거 있잖아요. 자격증 하나 더 따야지 체육 자격증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2005년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요가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육체적인 움직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 마음적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의식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변화시켜주는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의 시작은 어쨌든 그 요가를 이제 체육의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움직임을 예전부터 해왔던 사람이어서 움직임만 하면 그냥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하면 뭔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제가 2017년에 출산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전하고 몸 상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임신했었을 때도 임산부 요가 뭐 명상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먹는 거는 정말 아무거나 라면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뭐 이런 거 먹고 뭐 젤리 같은 것도 먹고 먹는 것에 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그 막 먹고 좀 막 살았던 것이 잠 자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자고 안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출산 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로만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유르베다를 만나게 됐어요. 아유르베다를 만나고 나서 요가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 그리고 뭐 수면 그리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균형 있게 있어야 이게 건강한 삶의 유지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가지고 그걸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기둥, 아유르베다 음식학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다 지탱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강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내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첫 번째는 내 어떤 기반이 먼저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좋은 걸 먹고 수면을 잘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이 그래서 네, 선생님들께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비디아 선생님의 소개와 또 경험을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디아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헬로 비디아 스튜디오를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온라인 명상이랑 뭐 요가 클래스를 하고 있고 또 문화 기획자로 이제 야외 요가나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고 있고 뭐 저는 이제 몸이 아파서 요가를 시작했던 케이스라서 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친구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요가나 뭐 필라테스나 뭐 SNP나 또 거기에 명상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의 공집합을 좀 배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아사나에 우리 몸을 맞추려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가 수련을 많이 하고 오셨던 분들을 많이 봤지만 전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 시퀀싱에 맞춰서 그 진도를 받기 위해서 나를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몸을 조금 아프게 하셨던 분들도 많았고, 저는 20년 정도 댄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지를 너무 아파서 춤을 못 출 정도가 됐을 때 요가를 만난 거거든요. 요가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할 게 없어서. 이제 프리랜서로 움직이는 일로 직업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30대가 넘었을 때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갖가지 병원 투어를 하다가 일도 할 수가 없고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가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춤을 추는 사람 중에서도 극히 유연성이 아주 심하게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깍지 끼는 걸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전 손깍지가 끼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웨이브 같은 거를 막 연습할 때도 저만 통째로 움직였기 때문에 근육이나 골격이 되게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어서 요가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친구가 요가를 선택했을 때 절실함은 진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요가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가를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 요가를 하는데요, 저는 아직 머리 서기를 못해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 유연하지 못한데도 요가 강사해도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요가 강사는요, 제가 만난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가 강사 이제 경력이 한 1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아사나를 멋들어지게 하고 유연성이 캡 좋은 강사님에게 임팩트를 많이 저는 못 받더라고요. 그 사람의 연륜 안에 자기의 겪어왔던 과정,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부분에 강사님들이 더 내 삶을, 그리고 내가 요가하는 순간을 더 몰입하고 집중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 경험을 여기서 함께 키워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어떤 책이나 어떤 멋진 아사나를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뿌리를 나한테 두고 시작하시면 그게 엄청난 내 자산이자, 그리고 어쨌든 내가 건강해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그래서 요가 해부학 책을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가 요가를 하면서 또 많이 다쳤거든요. 몸에 대한 인지가 없이 요가를 많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부상을 통해서 또 배우고,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지만 이제 요가 강사하고 나서 저 요가 강사예요. 요가 강사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뭔가 새벽에 끼어서 막 동굴에서 막 이렇게 명상도 할 것 같고 음식은 풀떼기만 먹을 것 같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갑자기 스님 성함이 떠오르지 않는데 법륜 스님?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한다고 절에 놓고 옷을 입힌다면 그 사람이 스님이 되냐? 그런 삶을 연구하고 계속 수련하고 살아야 스님이 되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딱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되게 운 좋게도 이 슈리베다 스튜디오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아유르베다 공부도 하게 됐고 음식학 공부도 하게 되면서 아까 마하슈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의자에 다리 하나만 딱 부러뜨려도 완전 흔들거리잖아요. 균형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불균형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요가 강사라고 감히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가장 특화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그거 같아요. 요가를 배우러 오셨지만 전 여기서 삶을 좀 배워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히 내 삶에, 내 일상에, 내 순간순간을 조금 지혜롭게 사는 방법들을 더 챙겨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요가가 있는 거고, 거기에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고, 명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조화로움을 여기서 조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저희가 이게 200시간
RIT 20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00시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준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것의 기준으로 가지만 선생님들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조금씩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조금 뭘 더 하던가, 조금 뭘 이렇게 덜 하던가, 이렇게 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요가 티칭의 원리, 뭐 호흡법, 정렬법, 도구 사용법, 그리고 수업을 하게 된다면 뭐 음악 사용법, 핸즈온 어저스트먼트, 데모 보이는 법 이런 것들 배우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사나를 혹시 아세요? 아사나. 요가를 수련하러 가면요, 뭐 되게 외계어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우따나아사나, 뭐 우르드바하스타아사나, 뭐 다 아사나로 끝나거든요. 그 아사나가 무슨 자세라는 뜻이에요. 이게 수업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사나라는 게 그 인도의 옛날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그 언어의 어떤 그 해석이 뭐냐면 그냥 편안한 자세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렵고 화려하고 그런 난이도 있는 것들만이 요가가 아니고 내가 그 자세 안에 있을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아사나예요. 어쨌든 그래서 아사나 그리고 그 요가 자세들의 이름들을 배우시게 되고 그 특징들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시퀀스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 50분 1시간이 되었든 그 동작들로 이루어진 시퀀스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티칭 연습하시게 되고 그리고 요가 해부학 부분이랑 이제 이거 철학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가의 역사, 종류, 요가의 8단계, 요가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 또 배우시게 돼요. 그리고 명상은 지금 이렇게 4가지만 이제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명상 수업들인데요. 요번에는 조금 더 명상을 일상에서 하셔야 돼서 더 집중적으로 좀 다른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12주간의 이제 수련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하시면 분명 변화가 요만큼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이 12주 과정에 이 시간을 투자하시는 이유는요,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그 뒤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틀이 되고 기반이 되셔서 쭉 가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약간 나만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12주간 동안 나의 비포 앤 애프터를 기록 히스토리처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요가 하기 싫을 때고 명상 하기 싫은 날들이 와요. 그러다 보면 또 무너지고. 근데 이 나의 기록 일지를 보면 다시금 내가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내 스스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 그 리포트를 하나 제출해 주셔야지 수료에 충족이 되실 거. 이거를 안 주셔도 저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준 하나의 그 레포트가 되실 거라서 이것도 저희 수료 충족 조건에 있습니다. 아유르베다는 요 단어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유르베다는 아유라는 단어랑 베다라는 단어가 합성어고 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어요. 기원을 했고 그래서 이 베다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그 문헌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담긴 거는 신화적인 얘기도 있고 철학적인 얘기도 있고 종교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의 그런 특성 속에서 요 옆에 왼쪽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베다 하면은 가장 크게 종류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삼히타라는 게 있고 브라마나라는 게 있고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수트라 이런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베다 안에는. 그 중에서 삼히타라고 하는 것이 단어 뜻 자체가 집성이라는 뜻이에요. 컬렉션, 뭔가를 모아놨다.
근데 어떤 걸 모아놨냐면 일상에 필요한 지혜를 모아놓은 게 삼히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삼히따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이 삼히따라는 일상에 필요한 지혜를 담은 지식 덩어리에 리그베다, 뭐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아따르바 베다라는 것이 있고, 요 아따르바 베다가 특히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지혜들을 담은 요 아따르바 베다에서 아유르베다가 파생이 됐어요. 이게 의미는 이름은 전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유르베다의 근원이 사람들이 뭐 신화적인 얘기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가장 일상적으로 필요한 지혜들을 모아놓은 덩어리에서 파생이 되어져 나왔어요. 아유르베다가. 그래서 이 삼히따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수업과 모든 활동, 모든 컨텐츠의 기반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시뻘건 책 아시탄가 흐르다야라는 경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탄가 흐르다야가 바로 이제 그 경전들을 부를 때 삼히따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히따 종류에는 짜라카 삼히따, 뭐 수슈루따 삼히따가 있고, 이 두 가지 경전은 되게 어려워요. 읽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본과 과정 할 때 6년 반 중에서 이 삼히따를 1년 반씩 잘라서 다 배우는데, 그 중에서 짜라카 삼히따는 약간 내과적인 경전, 수수주따 삼히따는 약간 수술법을 다룬 외과적인 경전이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경전인데 너무 어려워요, 읽기가.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뽑았어요. 그 핵심 코어가 되는 내용, 심장 부위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이라는 의미를 담은 흐르다야, 흐르다야가 짜라카와 수슈루따 경전의 심장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시탄가라는 것은 8가지의 가지를 뜻합니다. 8가지의 브랜치. 그래서 8가지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경전의 핵심을 담은 것이 이제 아시탄가 흐르다야라는 경전이에요. 이거는 읽기가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운율 있게 읽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만트라를 읽는다고 할 때 그렇게 찬팅을 할 수 있는, 운율을 넣어서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많은 경전이 아시탄가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 속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에게 맞게끔 생활을 하는 방법,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출발해요.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걸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을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해설을 해줘요. 시간 순서대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고, 지금 어느 지점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 때, 밤에,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뤘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일률적인 그 획일화된 건강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아유르베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당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정보들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독자가, 읽는 사람이 지금 어떤 컨디션에, 나이대가 언제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게끔 해준 게 이 경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탄생에 대한 것, 이 사람이 타고난 것에 대한 것, 뭐 소위 말하는 체질,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요거를 시간의 시퀀스로 담은 게 요 아시탄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시탄가는 요가에서도 이제 듣게 되실 텐데 8가지 가지 개수로 나눠져 있으면 아시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르베다의 아시탄가는 그 의과를 기준으로 8가지 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 노인학, 독학, 이런 식으로 8개의 과를 나눈 게 아시탄가 흐르다야입니다. 아유르베다는 생소하시겠지만 아유르베다는 요가를 하고 뭐 마사지를 받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유르베다는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일상에 적용을 해놓은 과학적인 도서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공부를 할 때는 의대를 가서 똑같이 그냥 해부하고 뭐 시체 해부도 하고 약재를 다 배우기도 하고 음식을 배우기도 하고 경전에 담긴 의미도 있고 하면서 과마다 이제 환자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의사를 만들어내는 경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환자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대의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현대의학은 아픈 사람을 보고 아픈 사람의 질병을 이해하고 증상을 이해하고 그거를 고칠 방법을 그쪽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아유르베다는 어디서부터 왜 아프기 시작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은 뭐 체질은 어떤가를 뒤에서 보고 원인 제거를 먼저 하는 걸로 시작해요. 현대의학은 빨리 아픈 거를 낮추자, 증상을 낮추자로 출발을 한다면. 그래서 그냥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두 가지는 방향이 다른 거고. 그러면 사람마다 현대의학적인 것으로 빨리 회복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반대쪽에서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출발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생활 습관에서부터 변화를 주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유르베다를 적용할 때 무조건 아유르베다가 최고다가 아니라 굉장히 현명하게 쓰시는 방법이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증상의 완화와 근원적인 치료와 수련의 영역에서는 아유르베다를 병행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 베다의 의미는 지금 이해하신 대로 이 지혜 덩어리 굉장히 광범위한 지혜를 담은 것이 베다이고 아유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듣고 가시면 아유르베다는 아유에 대한 베다예요. 베다는 지혜이기 때문에 아유라는 것에 대한 베다를 담은 것이 아유르베다거든요. 그래서 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을 아프지 않게 괴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적인 지혜가 베다고 아유에 대한 거라고 했으니까 아유는 요겁니다. 아유는 영어로 life라는 뜻이고요. life는 생명이고 생명이면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아유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과 지혜를 제공한 게 아유이기도 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는 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인간도 아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유르베다는 아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혜를 담은 것이 아유르베다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르베다는 획일화된 건강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이거는 좋은 음식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음식이 뭐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운동법이 뭔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 나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아마 오시는 이유도 그렇고 나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사주, 풀이. 왜 내가 모르겠으니까. 엄마는 이름만 불러주지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잖아요. 나는 알고 싶어 죽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TV에서 혈액형 걸 B형 이러니까 맞아 B형이라서 그랬구나. 그걸 지나가지고 한창 또 한의학이 흥행했을 때는 태음인이라서 그래서 땀이 나고 뭐 어쩌고 그러다가 이제는 가장 이제 역사상 가장 인기 많은 나를 알아가는 게 생겼죠. MBTI가 생겨가지고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몇 번 이렇게 하면 맞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은 INFP로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 탐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르베다는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궁금증,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모두 다 가장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고자 객관적으로 풀어가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유르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2010년도에 이제 인도를 갔으니까 벌써 13년 전 맞나? 14년 전? 14년 전에 갔단 말이죠.
그때 인도를 가겠다 선택한 것도 저는 뭐 똑같았어요. 제가 행복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갔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가 저에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것이 도움이 됐던 것이 저의 성질과도 되게 맞았어요. 그냥 이렇게 해. 뭐 채소 먹고 운동해라. 그럼 건강해진다. 뭐 이거는 영양가 높은 거니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물론 이제 의대를 갔다고 모든 교수가 좋은 사람이어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외국인 친구들 같이 찾아서 가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굳이 다른 병원을 막 찾아다녔거든요. 좋은 선생님도 있는 데 가서. 그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들, 개인적으로 해주는 이야기들, 너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모티브로 수업에서 항상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음식학 수업에서도 그냥 이렇게 먹으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RIT 과정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되셔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편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아유르베다는 다양하게 제시했는데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샤리라, 인드리야, 사트, 아트마, 쌍요가 해서 4가지 요소가 조합된 것이 나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싶으면 육체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떨 때 편안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내가 뭘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하고 있는지 5가지의 감각기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방법 거기에서 이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먹고 맛있다 맛없다 눈으로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만졌을 때 뜨겁다 차갑다 뭐 만지기 싫다 등등등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작용이 감각기관과 붙어서 어떻게 다니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망가져 버리면 눈으로 보는 게 고지것대로 안 보인단 말이죠. 들리는 게 곱게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싸움닭이 된단 말이죠. 보는데 짜증나. 왜? 과거의 마음의 기억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잘생기고 다정했던 우리 남편 이제 막 숨 쉬는 것만 봐도 왜 숨을 저렇게 쉬어 왜 이렇게 쩝쩝대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 인간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억과 해석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쓰고 만지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나한테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아서 많은 아유르베다 노력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요가가 등장을 해요. 경전에서 이 부분에서 아유르베다가 직접적인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건강법과 음식을 먹는 법과 뭐 치료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는데 마음 습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에 대한 부분을 요가를 소개하는 걸로 많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요가가 가진 강점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요가 경전을 공부를 해보면 요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들이 아유르베다가 추구하는 방식이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났을 때가 가장 시너지가 있다는 식으로 아유르베다 경전에서도 묘사를 합니다. 아유르베다는 몸을 안 아프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법에 굉장히 올인을 했고 요가는 이쪽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요가의 중요성을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나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가졌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한지를 자꾸 관찰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담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여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아뜨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혼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영혼. 그래서 몸과 마음과 감각기관의 작용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영혼이고, 요거는 이제 영혼 하면은 너무 현실감 없는 것으로 이해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요 표현에 대해서는 다른 불교 철학이나 라마나 마하리처럼 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 방식을 더 선호를 하는데, 그 방식에서 아뜨마라고 하는 영혼은 요 진화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진화는 영어로 표현하면 진짜, true, 아는 나, 셀프 해가지고 true self입니다. 진짜 나. 그래서 뭐 영혼 같은 이상한 뭐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고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사실상 요거란 말이죠. 진화라고 하는 것에 뭐 도달하기라든지 진화의 상태에 머물기라고 하거든요. 그 진화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행복한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들, 그거를 뭐 불교권에서는 해탈한 사람, 윤회를 끊어낸 사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고, 아유르베다는 그냥 단순하게 온전히 나다운 상태를 진화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운 상태가 되시려면 몸에 열이 나도 가만히 있기 힘들죠.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기 힘들고, 두통이 있어도. 육체적으로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이 온전하게 보는 것을, 아, 사과구나. 사과를 보고, 옛날에 뭐 사과 먹고 체했어. 짜증나가 아니고, 그죠? 뭔가를 보고서는 마음의 기억을 떠올리셔가지고 지금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면 마음 습관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시면 아유르베다가 보고 있는 거는 가장 나다운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 불편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아유르베다가 주고자 한 것은 나를 알아가는 지혜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안타깝게도 MBTI 체크하듯이 하신다고 나 이런 사람 딱 나오고 그 밑에 데이터처럼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면 평생 건강하지 라는 식의 정보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맨날 스스로의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그것에 맞게 변화를 줄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유르베다예요. 그래서 뭐 자기 탐구의 공부를 하실 때, 편안해지고 싶은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놓치시고 실패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한 가지를 배워서 그거를 평생 써먹겠다. 이렇게 하는 음식법을 배우면 그냥 평생 이것만 먹으면 좋아지는 거 알려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도 자꾸 변하고 계절도 자꾸 변하고 나이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대로 살면은 평생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이거를 이제 먼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유르베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잘 챙겨서 먹고 운동을 맞춰서 하고 나이에 맞는 변화를 자꾸 해주시고 계절에 맞는 변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유르베다가 가진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건강한 모습으로의 스텝을 가실 때 체크하는 포인트는 요 세 가지예요. 트라이오빠 스탐바라 그래서 세 가지의 기둥이라는 의미고, 나를 지탱하는 세 가지의 기둥은 음식과 수면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먹고 있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떤 마음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균형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불편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 저 세 군데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식도 잘 안 챙겨 먹고 있다. 잠은 원래 잘 못 잔다. 마음은 원래 스트레스 잘 받는다. 그러면 그 분의 삶의 퀄리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나다운 상태는 진작에 깨졌을 것이고, 편안한 상태가 완전히 깨진 거죠. 음식을 안 챙겨 먹고, 다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나름의 규칙이 다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춰서 먹는 식습관이라는 게 있고, 건강한 수면 습관이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셨을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없다면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방법. 아, 근데 저는 원래 아이라서 그게 안 돼요. 아니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음식학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아프게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멘탈이 약하게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멘탈이 강철 멘탈, 아무 생각 없는 애, 뭐 욕해도 왜 저래? 이러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지만 뭐 본인한테 어떤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이거 제가 저기서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붙잡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년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또 전화하고 너는 내 편 들어주니까 너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하시고 누워서 잠 못 자고 요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태어나셔서가 아니라 마음 습관을 그렇게 가지셨기 때문에 수면도 습관이고 음식도 습관이고 마음도 습관이다가 아유르베다의 건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건강 방법, 치유 방법이고 그 안에서 시간의 힘을 믿고 그것을 건강하게 쓰시는 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죠. 시간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흐르고 있는 것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은 에너지가 작용을 할 수 없고 시간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흐름 안에서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을 하시면 치유의 힘으로 쓰실 수 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으로 쓰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개념 자체가 무너지신 분들이 건강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죠. 누군가 어떤 사람한테 대차게 차여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오빠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야,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좀 나았다 라고 하시는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예전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잖아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흐르는 것에는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에 따라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르베다는 그것에 따라서 시간에 맞게끔 본인한테 맞는 음식과 운동법과 생활 습관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체질에 따라서 아침에 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낮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밤을 다르게 보내셔야 되는 분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게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디나짜리아라고 하는 매일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안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겠고요. 왜냐하면 하루 안에는 여러분이 평생 겪으실 사이클이 한 번씩 매일 돌아가거든요. 해가 떴다가 유지가 되다가 지고 달이 떴다가 유지되고 지고 요 사이클이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여름이 돼서 뜨겁게 타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는 뭔가 탄생하고 유지되다가 소멸하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계절 안에서 반복되고 하루 안에서 반복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그게 멈추고 성장이 멈추고 유지되고 그 다음에 노인이 돼서 소멸하는 사이클. 그래서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사시려면 하루 안에 이 똑같은 에너지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침, 낮, 밤 요거를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게 쌓여서 이제 인생 자체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이런 요소들을 가장 중요하게 담았고요. 요가는 이제 요가 선생님들께 잘 배우시겠지만 아유르베다도 이런 경전들이 많듯이 요가의 대표적인 경전은 빠탄잘리가 저술한 이제 요가 수트라라는 게 있고요. 아까 베다라는 파생된 것 중에서 수트라가 있었어요. 수트라는 뭔가 길게 뽑아낸 것을 수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깊게 풀어놨는데 아유르베다가 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집중을 할 때 요가 경전을 언급을 하면서 요가에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것 요거 감각 기관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담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가하 요가스 찌따 브루띠 니로다하.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찌따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뭐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 마나스, 사뜨와 찌따 동의어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 찌따 그리고 무르띠라고 하는 거는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무르띠는 뭔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 쭉쭉 올라가는 거. 그리고 니로다는 제거된 상태, 제거하기 또는 다스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하고자 한 얘기는 요가를 왜 하느냐? 요가는 룰루레몬 입고 만두카 위에서 가슴을 모으고 인스타 스토리에 좋아요 받기가 아니라 요가라 함은 찌따의 부르띠,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애시 당초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게끔 돼 있는 게 마음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시고 계속 일정하신 분들은 일상적으로 기능 자체가 잘 안 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 저를 보고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것들이 마음이 가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원래가 이렇게 움직이고 왜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우유부단할까는 당연한 거예요. 원래가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찌따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요가의 수련이 가진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가를 수련을 하심으로써 아유르베다에서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요가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마음을 너무 이렇게 흔들지 않게끔 저기 붙어가지고서 저 남자 좋은데 내 거 하자 안 하네 저 새끼 봐라 이러지 마시고 잘생겼다 하고 놓으시고 저거 좋으면 좋다 아 좋구나 하고 싫으면 아 이상하다 하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붙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너무 좋아 내 거 해 사랑해 그러면 영원할 것 같아 좀 지나면 아니야 어떡해 망했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마음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요가다. 현대인들한테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된 거죠. 마음에 자극이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요가 수련을 하시거나 명상을 하셨을 때 조금 뭔가 해소가 되는 느낌이 드시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들떠 있던 것들이 좀 가라앉을 때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유르베다와 요가의 접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과정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를 해설을 해드리면서 요거는 이제 사띠암, 시밤, 순다람이라는 구절입니다. 사띠아는 진실이라는 뜻이고 시바는 그 자체가 성스러움이다라는 의미이고 마지막에 순다람은 뷰티라는 의미에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지닌 의미는 사띠아라고 하는 진실은 그 자체로 시바, 홀리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된 상태에 머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띠아가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아유르베다에서 아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것,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나 그 아뜨마라고 하는 것
요것이 여러분이 가진 진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참된 상태, 나의 상태. 그래서 이 진실의 상태에 가까워지면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여성 건강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아유르베다나 요가가 줄 수 있는 게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장 진실다운 상태로 머무시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좀 편안하신 상태,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참된 나의 상태, 진실된 상태로 갈 것이고, 그거 자체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가장 성스러운 것이고, 그것만 머무시면, 그 상태만 유지가 되면 다른 사람을 따라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 같은 거 없이 그냥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된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요가 수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로 좀 자기 다스리기 위한, 또는 뭐 지도의 영역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아유르베다는 거기에서 맞춰서 각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같이 해서 12주를 하시는 동안 최대한 개인적인 각각의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를 저희가 이번 기수의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저희 이제 음식학 과정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다음에 하려고요. 저는 시간이 나중에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하시려고요. 하신 분들을 영원히 본 적이 없어요. 다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준비되면 해야지, 뭐가 준비되면 이걸 해야지 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뭔가 좀 자신감이 있을 때 해야지 하시면 자신감이 있는 순간은 안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미쳐가지고 인도까지 간 겁니다. 자꾸 안 오길래 준비되면 이제 이런 것도 해야지, 저런 것도 해야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가 되면은 뭘 하실 생각보다는 지금 느낌상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그냥 출발하시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